8월 17일 도서관 퀘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SR판타지 도서관 관장 정식입니다. 여전히 일요일마다 도서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책들, 새로 들어온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책들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특히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도서관에 책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 몇천 권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몇천 권이 되는 분량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책장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장식들만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뭐 기어월드 보드게임입니다. 스팀펑크 스타일의 보드게임. 그래가는 뭐 우주선이라든가 은하영전설에 나오는 바로 그 히베리온 양웰리 함선이죠. 더 정확히는 양원리이지만 양원리입니다. 중국인이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그렇게 되죠. 예전에 을지문학 을지서적 쪽에서 나왔던 거 이거는 이제 저작권 없이 그냥 무단으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저작권이 우리나라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되는데 가입된 시기 언제였더라. 어쨌든 그때는 이제 무단으로 나왔었고 거기서는 양웰리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뭐 하면서 제가 이제 게임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양원리라고 넣기 시작했고 양웰리. 근데 나중에 중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웰리가 아니네 원리네. 정확히 말하는 이제 그럴 문자 문과 할 때 문자 써가지고 문리 해가지고 그래 이치 해가지고 양웰리예요. 자 어쨌든 책을 많이 정리했어요. 입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입력을 할 때는요, 목록에다 입력할 때는 이름,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원문 이름, 그리고 작가, 그 작가의 혹시라도 외국인이면 외국인 영어 철자, 혹은 뭐 이제 일본어 철자, 한자 그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번역자, 출판사, 입수한 날짜, 출판된 날짜, 그리고 가격과 ISBN 거기다 태그를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검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기존에는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힘들었어요. 이번에 홈페이지 새로 만들면서 인터넷상에서도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책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물론 그러려면 그 책들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알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요. 특히 이번에 태그를 새로 집어넣으면서 소재에 맞춰서 이를테면 뭐 포스트업 클래스라든가 혹은 뭐 다양한 여러가지 뭐 스팀펑크라든가 아니면 스페이스 오페라라든가 그런 식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정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하다 보니까 목록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생각만큼 많이 정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래픽 노블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래픽 노블, 뭐 그래픽 노블이라면 흔히 DC나 마블, 슈퍼히어로물을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렇지 않은 작품들 얼마나 있어요. 보면 페이블스라든가 여기 샌드맨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프로메리라든가 어쨌든 아니면 뭐 여기 팔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른바 그래픽 노블로 분류하는 작품 속에서 꼭 슈퍼히어로가 아닌 작품도 얼마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DC나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을 생각하기 쉽죠. DC 마블의 슈퍼히어로 작품들이 도서관에 꽤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책장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울 예정이에요. 아직 정리 못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어벤져스라든가 11워, 뭐 판타스틱 4라든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즈 마블이라든가 뭐 헐크, 뭐 아이언맨, 맨 밑에 보면 배트맨 시리즈만 이만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죠. 근데 왜 이걸 정리하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라고 하면 이 그래픽 노블 작품들은 일본의 만화, 코믹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뭐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만드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가령 이게 1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밀러, 맥립은, 비네스, 할로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작에 참여한 대표 작가들입니다. 대표 작가들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작품의 스토리를 만든 사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사람, 나아가서 색깔 칠한 사람. 보통 이 그래픽 노블들 입력할 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요. 판타스틱 4 총 6권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6권을 보게 되면 힝맨이라는 사람은 공통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글스맨, 이글시엠이라던가 여기 이제 두 번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에드워드라고 또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왜 판타스틱 4라는
같은 시리즈인데 보면 힝맨이라는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공통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일단 배트맨 시리즈를 보게 되면 디자인도 굉장히 다른데요.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면 이제 조커의 과거를 나타낸 이 킬링 조크라는 작품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조커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조커의 농담이었다라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인데, 그리고 한편 널리 알려진 작품 중 하나로서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준 다크나이트 리턴즈, 프랭크 밀러가 작업을 했지만 이 작품이 이후에 배트맨 영화 시리즈 같은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다크나이트라는 이름 그대로 어두운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악마의 십자가처럼 무슨 호러 작품 같은 느낌의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글을 쓴 사람, 그 스토리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 다릅니다. 문제는 아까 판타스틱 4에서 얘기했듯이 한 작품, 한 시리즈에서도 작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 어나힐레이션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마블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권에서 보면은 여러 개 이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디스토로이어, 프롤로그, 노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개, 크게 보면 3개 이슈로 이제 1권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1권에 3개의 스토리를 쓴 사람이 일단은 처음 2개는 키스 기펜이라고 해서 똑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나힐레이션 시리즈의 3권 전체에서 이 키스 기펜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작업을 했지만, 보면 어나힐레이션 노바는 키스 기펜이 스토리를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앤 에브넷, 그 다음에 앤디 레닝이라는 이 2사람이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작가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스토리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픽 노블을 정리할 때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작가 이름도 많고 복잡하니까 정리한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복잡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가? 도서관에 지금 그래픽 노블이 거의 100단위가 넘습니다. 뭐 책장 꽉 차고 이제 메뉴 찬도 가득 찰 예정인데, 아직 정리 안 된 거라든가 끝내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꽉 찰 거예요. 여기 오늘 어벤져스 같은 것도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히어로 관련된 작품으로만 여기, 자, 그래픽 노블은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이제 젠틀맨 리그, 제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작품인데 영화로 영화로 나오기도 했죠. 영화는 생각보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등장하는 네모 선장이 참 마음에 들어서, 네모 선장의 복장, 젠틀맨 리그 영화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 복장의 그 코스튬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 노블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블, 그 다음에 DC. 자, 마블에서, DC에서 배트맨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봐야 될까라는 거죠. 뭘부터 봐야 될까? 무엇보다도 뭘부터 본다라는 거 문제보다도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 미국의 그래픽 노블 시스템은 일본하고 달라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스타트rek이라는 드라마를 만들 때 전체적인 기획을 할 때 혼자서 기획을 하지 않죠. 물론 이제 스타트렉 맨 처음 만들 때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가들이 매달려 가지고 전체적인 기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타트렉이라는 작품 자체 전체적인 판권을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갖게 되죠. 물론 이제 마블의 여러 가지 작품들의 캐릭터 판권들에 있어서 스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정한 작가가 그 캐릭터 자체의 판권을 강취하기도 해요. 원래는 그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회사만 가졌는데 나중에 작가도 판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벤져스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 이거에 대한 판권 기본적으로 마블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블에서 기본적인 기획을 하지만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작가가 존재하고 그 작가가 여러 작가들과 함께 그 시리즈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rek으로 보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라든가 뭐 디스페이스 나인이라든가 그렇게 되게 많은 시리즈가 존재하는데, 그 시리즈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기본적인 밑바탕은 깔려 있지만 각각의 편의 스토리는 또 다른 작가들이 작성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작가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작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작가들이 작성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작품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rek이라는 작품 하나 속에서도 어떤 건 코미디고 어떤 거는 호러고 막 그런 식의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픽 노블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11호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을 때 11호 전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 하나는 딱 한 권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11호 시점에서 스파이더맨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뭐 아이언맨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울버린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각각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 작품들은 전부 다 다른 작가들 그리고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아티스트 펜실러라고 하는데 그 맨 처음에 밑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펜실러라고 하는데 밑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색깔 칠하는 사람 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 내에서도 그림이 막 같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 노블 작품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드라마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다. 드라마에서 각각의 시즌마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한 시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편한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즌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같이 보시기 편해요. 예를 들면 판타스틱 4도 시즌마다 다르게 나와 있다는 거죠.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그 캐릭터의 전체적인 스토리 해가지고 뭐 역사가 쫙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별로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판타스틱 4라는 기본적인 캐릭터성조차도 작가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각각 하나하나가 따로 완전히 독립된 작품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 영화 판타스틱 4 그것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중에서도 특히 이질적이에요. 왜냐면 다른 지구의 얘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레트로 퓨처 스타일. 과학의 미래를 아주 매력적으로 보는. 과학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1960년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초광석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판타스틱 4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왜 그러냐면 그 세계 자체가 과학자라든가 탐험가, 모험가에 대해서 동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 신뢰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판타스틱 4가 오랫동안 활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완전히 틀리죠. 사실 그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앤트맨과 아이언맨은 분명히 같은 세계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스타일이 굉장히 틀립니다. 아이언맨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한편으로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못한 것,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으로서 과학을 해결하는. 한편 앤트맨을 보게 되면 똑같이 과학기술로서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앤트맨의 이야기는 과학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더 강조됩니다. 적어도 2편까지는요. 앤트맨과 와스프까지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가 딸을 구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딸 앞에서 재롱 부리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거죠. 딸이 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얘기예요. 그건 홈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트맨하고 아이언맨은 양쪽 다 과학을 이용한 영웅이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틀리죠. 그래픽 노블 보실 땐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예를 들면 아이언맨을 좋아한다. 아이언맨 관련된 작품들을 쭉 봐도 되죠. 저희 도서관에 아이언맨 관련 작품만 해도 뭐 열 몇 권 있으니까 그것들 하나씩 골라도 돼요. 또는 나 캡틴 아메리카가 좋아. 나는 데드풀이 좋은데? 아니 극단적으로 데드풀이 마블 세계의 캐릭터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면 마블 캐릭터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얘기라던가 그런 각각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보면 돼요. 스파이더맨이 과거에 드라마도 나왔지만 소니에서 맨 처음에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에 스파이더맨 3편까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까지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 시리즈 마블에서 나왔던 스파이더맨 시리즈 지금 3편까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각각 완전히 다른 작품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스파이더맨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캐릭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작가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펼쳐냈는가. 그래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봐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 작가를 중심으로 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뒤에 어떤 작가,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작가가 누구인지가 보통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이슨 아론.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작가의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한다면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그래픽 노블 시리즈는 정말 끝없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림체가 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픽 노블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한 20권 정도 남았고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 것도 꽤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언젠가 나 그래픽 노블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한번 도서관 찾아주세요. 편하게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SF한테 도서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